또 추가 의혹이 오늘 나왔는데요. 정면 돌파 의지를 당사자는 그러나 표명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그리고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 사진을 찍어 손자, 손녀 등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개탄스럽습니다. 입시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특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혜라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러한 질책 역시 제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이정훈은 정치평론가, 김유정 전 국회의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뜨겁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라는 가치가 여기에 직결돼 있고 그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딸을 보면 정말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을 보면은요. 오늘 추가로 나왔던 게 공주대에서도 뭐 요약본이라고 하지만 논문에 네. 또 본인의 소속이 위조된 상태로 발견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자꾸 네.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 갈 때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험 과정을 거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수시랄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른바 이제 서류 전형을 통해서 네. 그냥 다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거의 뭐 프리패스 아니었느냐라는 네. 얘기도 나오는 거고,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뭐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고, 네. 또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사실 온 국민이 지금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네. 특히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온 국민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더욱더 지금 이제 비난 여론이 지금 많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네. 김유정 의원님께서도 아마 이제 자제분들 대학에 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조국 후보자는 불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장관이면 편법, 특혜 그런 꼬리표가 달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별한 코스를 밟은 듯한 것으로 의혹이 보도된 이 딸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글쎄요, 그동안에 이 조국 후보자가 너무 많은 말과 글을 표방을 했죠. 그래서 스스로 지금 그 안에 덫에 갇혀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선. 네. 그리고 이런 뭐 특목고든 또 논문이든 이런 네. 관련해가지고도 본인이 굉장히 이제 정의의 사도인 양 많은 네. 얘기를 하고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능이 네. 한 85일 남았고요. 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수시 원서 접수하거든요. 아마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학생들, 고3 네. 학생들, 그다음에 또 지금 대학생들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 했던 것처럼 네. 조국 당신마저 이런 생각일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허탈하고 공허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유학생 전형으로 외고 네. 들어간 것, 그다음에 네. 또 수시 전형으로 들어간 것, 또 네. 면접 전형으로 의전 들어간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기시험은 없는 정성평가로만. 그런 것들이 아마 물론 뭐 적법하다고 주장은 하고 있고 문제 네. 없다라고 지금 후보자는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불법이 아니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동안 청문회에서 낙마하고 또 사퇴하고 했던 그런 많은 후보자들이 바로 이 도덕성 네. 또 거짓말 이런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했던 민정수석 출신으로서 조국 후보자가 보이고 있는 지금의 태도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인가 거기에 네.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교수 딸이 제2일 저자로 올랐을 경우엔 말이죠. 이게 지금 의대 교수도 다 제치고 맨 위 상단에 올라간 셈인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의전
언론에서는 과락을 맞았을까요? 단국대 교수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요즘은 뭐 영어로 써야 되니까 요즘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기여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일저자가 돼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일저자가 안 되면 또 내가 일저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논문을 서브미션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느 나라나 그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제 일저자로 들어가고 이제 또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실제로 또 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외국 대학을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 그렇다면은 일저자로 넣자고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그런 게 돼버렸죠. 근데 그래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끄러운 짓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분의 아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까지 같은 반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있는 집 자제들은 역시 다른가라고 하는 청년층의 실망감도 있긴 한데요. 어떻게 일단 해명을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본인이 다 자백을 하고 말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입시에 도움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다 자백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 대학 간다 그래서 이제 해줬더니 여기 와서 난리치고 네. 난리쳤다는 표현에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도 상당히 무리한 일이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네. 건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제가 조국 후보자 덕분에 네.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항의 전화를 지금 엄청나게 받고 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에 대한 항의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딱 두 부류인데,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층과 네. 반대했던 층, 그러니까 각각 전화가 좀 이제 다른 기류로 전화가 오는데, 네.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이렇게 배신 때릴 줄 몰랐다. 아. 예, 그러니까 내 조국을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네. 이럴 수 있느냐? 서울대 뭐 선후배조차도 저한테 전화 걸어서 막 항의를 하고, 그래서 아니 그건 저한테 항의하지 말고 네. 직접 하시라. 네. 그랬더니 뭐 직접 전화를 안 받으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한테라도 이제 하소연을 이제 네. 하는 건데, 그런 전화. 그다음에 이제 반대 쪽에서 오는 이제 얘기는 이럴 줄 알았다. 예, 그러니까 뭐 진보 이 정치인들 그 동안에도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안희정 전 지사건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 이중적인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사람도 있긴 한데 네. 그런데 왜 저한테 이분들이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 네. 답답했으면 저한테까지 전화를 그렇게 항의 전화를 네. 하시겠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하고 조국 후보가 제대로 이 지금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고 있다. 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합하다는 여론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약간 상회를 했는데 점점 부적합하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죠.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다시 소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일단 단국대 측에서는 이 논문 검증과 관련해서요. 이 소속 위조 그리고 의협에서도 징계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이 단국대, 공주대 모두 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 그러니까 이 딸의 어머니가 앞서서 가시거나 뭔가 뒤에서 뒷바라지한 듯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그렇죠. 그 흔적들 때문에 바로 네. 이 조국 후보자가 우리는 관계없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모를 그렇죠. 리가 없다. 그리고 작년에 저도 그 고3 아이를 이제 그 수능 시험 보고 하면서 해보니까요. 네. 정시로 이제 갔는데. 수시는 안 하시고요. 네. 수시는 다 떨어지고 정시로 보냈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모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막 또 이 그 학교를 고르고 원서를 네. 넣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또 트러블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같이 고민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단국대 논문 그 의대 논문 네. 쓸 때는 보니까 친구 아빠였잖아요. 그렇죠. 외고의 친구 아빠였고 그다음에 또 공주대 인턴 면접할 때는 엄마의 동아리 친구였어요. 그 교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끼리 다 아는 사이였고 또 단국대 의대는 그러니까 네. 모를 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다만 그것이 뭐 단국대에서 학교 차원에서 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교수 개인 차원이었다고 얘기하고 또 의전원 가서 장학금 받은 것도 교수 개인의 어떤 주는 장학금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네.
남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것들이 왜 조국 후보자에게 이렇게 네. 그 딸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뭐 스카이캐슬 얘기도 나오고 예성 네. 엄마 얘기 나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특히 학부형들 또 서민들이 바라보기에 이 없는 집이어도 네. 공정하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이 교육의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네. 조국 후보자가 진보의 양심적인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진보 보수 다 떠나서 그냥 기득권이었구나. 네. 우리가 그토록 봐왔고 비판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실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부모를 두는 자녀들은 왠지 더더욱 잘 되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가난하면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 기득권층을 질타했던 조국 후보자 아니었겠습니까? 이제는 조국 후보자가 조국 후보자에 답한다. 과거에 했던 그 말을 보면서 오늘의 딸 상황을 대입해 보고자 합니다. 조국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나의 아버지보다 사다리 한 칸을 올랐는데 나의 자식이 나만큼 될까 보장이 안 되는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럽니다.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근원적 문제라고 봅니다. 저부터도 저는 저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 중에서 자기 아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적게 쓰더라도 아이한테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난받을 바가 아니죠. 불쾌하는 사건이 정유라 씨의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너의 부모를 탓해라 라고 딱 정유라 씨가 말합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은 이건 신분과 계급의 기초에서 재화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조국 후보자가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모두가 용이 될 수는 없다. 가재, 개, 붕어 따뜻하게 살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게시판의 댓글을 보니까 조국 후보자님 따님만 용이 되길 바랬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내 딸은 용이어야 된다. 다른 아이들은 그러면 다 가재 붕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조국 후보자가 무슨 생각으로 과거에 그런 글을 썼고 또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하는 그 입장은 무엇인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조금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또 20, 30대 젊은 층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허하고 매우 허탈한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력도 없고 또 조국 교수 부부처럼 하지 못한 이 엄마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산호맹 사건 사모펀드로 덮고 또 학교법인 웅동학원으로 덮고 계속해서 뭔가가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덮어가는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대학 입시와 또 뭐 의전원까지 가는 과정에 일련의 그 길목에서는 도저히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법무장관으로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원칙을 천명하고 나가는 자질이 아니겠냐라는 지적도 있긴 했었는데요. 진보 기적이었다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청와대는 그래도 청문회에서 좀 들어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청문회도 사실은 뭐 그 형식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이제 피력하는 거죠. 다만 국민 여론이 하도 이제 들끓으니까 조금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보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좀 국민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은 강행하는 쪽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강행하는 게 답이냐? 이거는 진짜 이 정권 차원에서 정권의 안위 차원에서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자칫 이번에 조국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하게 되면 야 이것도 조기 레임덕 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양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류가 청와대 내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여당 내에서도 뭐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그렇게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레임덕을 자초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좀 명심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 처음 불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그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처음엔 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아랫사람 꼬리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결국 그걸 막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보니까 뭐 이 딸 조국 후보자 딸 입시 관련해서 그 입학 네. 취소시켜야 된다라는 그 청원글도 뭐 보니까 비공개로 처리를 하고 그랬더라고요. 아, 네. 자, 그런 식으로 입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막는다 그래서 이게 막아지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체적으로 진실로 지금 드러난 팩트들만 지금 모아도 네. 증거는 제가 보기엔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제1저자 네. 등급권 이거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 아니겠어요? 저한테 조금 전에 이제 항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공통된 지적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야, 이렇게 이중적일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네. 팩트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만 모아서라도 청와대가 좀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잘 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조국 후보자 측에서 이 야당 주장처럼 정말 모든 것을 알고도 모른 척 묵인했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본인이 모를 수 있다.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 그래서 가족까지 지금 모두 해명에 나서고 있긴 하는데요.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부인한테 맡긴 줄 알았더니 실은 본인이 다 쥐락펴락 하셨던 거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이 어제 해명을 하면서 채권 네. 다 포기하겠다, 변제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이혼한 그 부인에게 채권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가지고 있는 채권은 없는데 네. 그래서 가족들이 해명을 하고 동생이 해명을 하고 전 재수께서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잘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의혹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민주당의 모습을 보니까 소위 밀리면 끝장이다. 네, 밀리면 네. 죽는다. 지금 이런 자세로 의원들이 뭐 여기저기 나와서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스스로들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요? 과거에 민주당에서 이 청문회 여러 번 하면서 공격수 역할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네. 그래서 조국 이 후보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해명하고 디펜스 해줄 수 있을까라고 제가 찾아봤지만 네. 별로 방어해줄 방법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네.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말로 이걸 비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네. 국민정서법, 국민의 이 민심을 똑바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의혹에 국민들 불편한 건 알지만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워낙 이 정권에서의 조국 후보자의 상징성을 아니까 참 말하기 조심스럽겠죠. 아니,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국도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아니, 예. 묘비에 적혀있던 호적도 파는 판에 이혼했다는 며느리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네. 그 부분이 좀 너무 또 과했다. 다른 어린 미성년자 자녀 이름도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민주당은 예. 반박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지금 뭐 출구만 보이면 어디든지 지금 엑시트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네. 요즘 뭐 영화 엑시트도 굉장히 또 인기가 있던데 어찌됐건 이제 그 엑시트를 향해 가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그 야당 쪽에서 네. 꼬투리가 될 만한 사안을 터트려주면 그걸 지금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자꾸 네. 또 그런 거리를 지금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게 되면 과유불급이죠. 오히려 본질이 점점 흐려지면서 본인들이 의도한 방향하고는 전혀 딴 방향으로 여론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어찌됐든 조국 후보자와 그 직계 네. 가족들과 관련된 그 부분에 그 도덕성에 일단 집중을 하는 것이 좀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접근을 좀 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